자, 3회차고요.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1번 지문은 당연히 맞습니다.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2번에 대리권 수여하는 거 있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불효식.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채권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을 요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유효입니다. 유효.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죠.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는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 허용되죠?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만 줄 때. 예? 뭐만 줄 때? 이익만 줄 때. 이익만 주는 경우. 혹은 상대방 쪽에서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라고 동의해 준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됐을 때,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교환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3번. 자, 2번으로 내려가요. 갑은 부동산 을에게 매도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뒤에 갑은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네요. 자, 그럼 일단 첫째 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았고 병한테 등기해줬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중도금까지 챙긴 다음에 병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했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거든요. 이러면 일단 병 같은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유효죠, 유효.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은 갑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중매매 원칙이죠. 맨날 물어보는 게 그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하겠다.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죠?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 받아서 이행착수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자, 2번입니다. 을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자, 3번입니다. 을이 병 상대로 불법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병이 갑의 이런 불법에 대해서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야 돼.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이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고 그로써 무효가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병 상대로 직접 손배 청구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만일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다. 그러면 을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적극 가담 있었을 때 을이
말소 청구할 때 어떻게 말소 청구해요? 예, 맞습니다. 갑을 대위해가지고요. 갑을 대위해서 병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을이 행사 가능한 권리죠. 자, 그런데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거는 할 수가 없지요. 자,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4번 지문은 직접 등기 말소 청구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4의 경우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적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죠. 선의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이요. 다음 3번 문제 불공정합니다. 자, 틀린 건데 1번에 궁박경솔 무경험 3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죠.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 자, 3번입니다.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공정이 되려면 이 피해자 측이 있고 그 다음에 폭리자 측이 있을 때 피해자 측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 3가지 중에 1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폭리자 쪽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뭐까지 해야 돼? 이용까지 가야 돼. 이용까지. 근데 지금 뭐까지만 했어요? 인식까지만 있었죠. 그죠? 인식만으로는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용까지 가야 된다. 그 점에서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그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피해자 말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다. 같은 말로 계약 체결 당시라고도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4번 문제. 자, 갑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친구 을과 짜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에게 등기를 강요하였다. 자,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죠. 진짜로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가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통정을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것이지요.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잘 아시다시피 무효지. 통정 무효. 따라서 등기도 무효. 그럼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을 상대로 말소 청구돼야 안 돼요? 말소 청구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됩니다. 자, 1번은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했습니다. 이때 병이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을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자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3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보호받는 제3자에게는 선의만 있으면 족한 거죠. 무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다면은 이 경우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경우 유효죠. 과실 있더라도 유효다. 그러면 제3자가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했던 상태에서 갑이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 청구. 말소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겠냐. 이거 되겠어야 안 되겠어야? 안 되는 거지. 유효하게 가져갔으니까 말소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겠습니까? 일단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갔죠? 부동산 넘어갔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 그럴 때 뭐를 돌려달라 그래요? 부당이득, 그죠? 돈 달라고. 응? 네가 팔아 먹었으니까 돈을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달라고.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가 있지요. 가능하다. 자, 3번입니다. 을의 채권자 병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자, 부동산 압류한 병은요, 채권자 병은 제3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3자 선의는 알다시피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따라서 갑이 선의의 병에게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보호받으니까요. 자, 4번입니다. 3의 경우에 갑이 병 상대로 허위 표시를 이유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때 선의 증명을 병이 해야 되냐? 병이 증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왜 안 해도 돼요? 추정되니까. 증명책이 갑한테 있습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아기의 병이 을로부터 양수했었고 선의의 정이 다시 매도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병한테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이 병이 선의가 아니라 지금 병이 뭐라고요? 아기랍니다. 그럼 아기의 제3자죠? 그럼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아기니까. 자, 근데 이때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넘겨받은 자. 정. 정은 제3자예요, 제4자예요? 정도 제3자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제3자. 정이 또 선이면 여기서 유효로 확정됩니다. 한 달이 건너뛰어도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정이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해버리기 때문에 갑이 정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번의 시가. 시가는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건 착오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망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2번에 수량과 관련된 건데 이거 근소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죠. 자, 3번에 매도인 동일성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매도인이 내가 인식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중요 부분 착오다, 취소하겠다. 안 되죠. 자, 그리고 4번은 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물상 보증인 착오입니다. 자,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이 을과 보증 계약을 해요. 이렇게 보증 계약을. 갑이 보증을 서요. 보증인이죠. 자, 그리고 을은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 을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A가 돈 빌리는 거죠. A가 을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고 내가 그걸 보증을 서는 거다. 내 아버지를 보증 서는 거다. 라고 갑이 인식하는 거죠. 채무자를 A라고 인식해서 갑이 보증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알고 봤더니 돈 빌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딴 사람을 내가 보증 섰더라.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물상 보증인 착오. 정답은 4번. 자, 5번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다는 것이 인식이죠, 지금. 근데 실제 있었던 거죠. 근데 원인 무효잖아요. 그럼 실제로도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중요 부분 아닙니다. 정답 4번이요. 자, 다음 6번 문제. 자, 6번은 사기강박 문제인데요.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가 된 후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된 후에 전득한 자. 통상적으로 사기강박에 있어서의 제3자 같은 경우는요. 자,
자,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있었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근데 문제는 을이 여기서 갑한테 뭐 사기를 쳤다. 기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망을 당해서 갑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효 상태죠. 자, 근데 여기서 을이 제3자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 이러면 이때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그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뒤늦게 갑이 을과 계약했던 이 매매,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취소권 행사를 하더라도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갑과 을의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병이 보호받아 버리는 거죠. 이런 취소를 무슨 취소라 그래? 상대적 취소라 그러잖아요. 상대적 취소. 그래서 이런 경우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기망을 원인으로 해서 갑 쪽에서 취소권을 행사했던 게 먼저고, 이제 취소권 행사를 했으니까 저 등기 말소시키고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말소 안 시키고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선의 제3자가 취득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똑같이 보호를 받겠습니다. 취소권 행사 전에 이해관계 맺었든 취소권 행사 후에 이해관계 맺었든 다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1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하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에요? 예, 뭔 색깔이죠 지금? 노란색이죠. 요거죠, 그죠? 취소되고 나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죠.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득한 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자, 이번에 교환에서의 목적물 시가. 묵비했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했다고 해도 이거 사기라고 할 수 없죠.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강박인데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냥 바로 무효돼 버리죠. 자, 4번 소송행위. 소송 들어갔을 때는 비통착사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소송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자, 5번에 보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고소고발은 정당한 수단이죠. 정당한 수단. 근데 지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부정이에요? 목적이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단이 정당하고 목적도 정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목적과 수단이 다 정당하니까 결론적으로 위법성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네,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대리행위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의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왜 있어야 되죠?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예, 대리는 의사 결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대리권 남용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남용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유권이다. 대리권이 남용됐더라도 이거는
유권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한 내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 대리라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게 유효죠. 근데 이제 남용됐을 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요 2번 지문에서는 대리 행위가 유효고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이의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다. 그러면 비진위 표시 단서 유추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4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과 매매를 한 병입니다. 자, 그럼 지금 누가 사기 당한 거죠? 병이 사기 당했죠. 누가 사기 쳤어요? 을이 사기 쳤죠. 을이 지금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병은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아니고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시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갑의 아들 을은 위임장을 조작했고 대리인으로 꾸며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 명의의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 전형적인 무권 대리 문제죠. 자, 갑이 본인이고요. 위임장 조작한 을이 있고 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죠. 그리고 무권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해버리고 갑 소유의 부동산을 싹 매각시켜서 명의를 넘겨버리는 거죠. 자, 일단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혹은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하면 그때부터 유효해요? 소급해서 유효해요? 소급하지요? 소급해서 유효죠.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일 때 선의의 상대방이 뭐 행사할 수 있어요? 철회. 맞습니다.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한테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서부터 보죠. 1번. 갑의 추인이 있으면 을이 했던 대리 행위는 추인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맞나요? 아니지. 뭐라고 바꿔야 돼요? 소급해가지고.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입니다. 아기의 병도 갑에게 최고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고를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추인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걸 독촉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했는데 갑이 상당 기간 내로 확답을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는 거는 추인을 한다는 거다, 추인 거절한다는 거다. 거절한다는 거다.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거절로 간주됩니다. 자, 3번입니다. 아기의 병도 갑에게 철회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한 거죠. 선의만 철회를 할 수 있죠. 틀린 거지. 자, 4번입니다. 을에게 행위 능력이 없는 때에도 병은 을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병 쪽에서요.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요거 책임 묻는 거죠. 책임을 묻는 거죠. 무권대리인. 네가 책임을 져라. 무권대리인한테 이렇게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권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한 능력자라면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4번 지문에서는 지금 을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이 을에게 책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 을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청구하는 거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을이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못하죠. 추인 거절권 행사. 추인 거절도 못한다. 또 뭐도 못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 단독 상속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본인의 지위를 을이 이렇게 단독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첫 번째 추인 거절권 행사를 할 수 없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미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라고 말소 청구. 이것도 할 수 없음. 그리고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다 못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단독 상속되면은 이 등기가 유효로 확정되잖아요. 유효 확정된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일단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처리를 하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틀린 것은. 자, 1번에 갑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계약 해지한다. 이 협력 의무가 있긴 하죠. 근데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닙니다.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은 안 되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갑은 선이행 의무인 을의 중도금 이행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야, 관할관청 가자. 나랑 같이 관할관청에 갑시다 라고 협력을 청구하니까
글쎄 갑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나한테 중도금을 안 주잖아. 네가 나한테 중도금을 안 주니까 중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협력하지 않겠다. 협력을 거절한다는 거지.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협력부터 해야 돼요? 중도금부터 줘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을은 중도금을 주지 않고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협력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갑은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협력을 해줘야 돼, 협력 안 해도 돼? 협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협력할 갑은 을에게 협력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협력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3번 지문에서는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절 못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을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금 가지고 해지를 하는 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5번에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한테 계약 해제 통지를 하니까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토지를 가압류했어요. 그런 경우는 계약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확정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해제하자고 해제해 라고 을한테 통지를 했어요. 의사표시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아직 허가 받기 전 상태니까 계약금 2배를 줘야 되는 거죠. 계약금 해제밖에 못합니다. 근데 계약금 2배 안 주고 해제하자고 통지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이 팔기로 했던 땅, 그 땅에 대해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토지 가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토지에 가압류 들어갔고 토지에 다른 담보권 설정이 없다면 충분히 을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확보된 거죠. 따라서 계약금을 2배로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된 거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다. 라고 보겠다는 사례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0번 문제.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법률 행위의 취소가 나오죠. 취소. 취소는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소멸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는 추인이죠. 자, 한 번 더. 추인은 원인 소멸 전에는 할 수 없잖아요. 추인은. 근데 취소는 그거랑 상관없어야 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자물을 이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하고 지금 채권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취소권자가 누구죠? 누가 취소권자예요?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죠, 지금. 사기당한 채무자가 취소권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전부를 이행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채무자가 있고, 자, 갑이 채무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을이 채권자예요.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채권자 을이 갑하고 했던 그 계약이 사기쳐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기망이 있었다. 그러면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갑이 취소권자죠. 근데 문장 잘 보시면은 채무자 갑 쪽에서 채무 전부를 이행했다고 나오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법정 추인이요. 굳이 명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추인한 걸로 봐버리는 제도죠. 그런 걸 법정 추인이라 그러잖아요. 법정 추인. 사유는 6개입니다. 첫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 두 번째, 이행 청구. 세 번째, 경계.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권리 양도. 여섯 번째, 강제 집행. 이 6가지의 법정 추인 사유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전에 해당되는 거죠. 전부나 일부 이행이요. 그럼 지금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추인이에요? 추인 아니에요? 근데 첫째 줄에 보시면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이건 추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지금 채무 전부를 이행했습니다.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 중 한 가지가 맞긴 한데 문제는 첫째 줄에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했고 이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인된 거, 추인 안 된 거. 추인 안 된 거.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됐던 계약을 다시금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3번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취소된 계약이라 그러죠. 취소가 된 계약. 취소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하게 되는 선택은 일단 첫 번째 선택은 취소권 행사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자의 선택 첫 번째는 바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취소권 행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유효였던 법률 행위는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 취소권자가 나 취소 안 해. 나 취소 안 하고 나 추인할래. 추인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추인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나는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143조 추인을 말합니다. 143조 추인.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할 건지 추인을 할 건지를 선택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취소권을 선택했다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는 거지. 취소 선택했으니까. 자, 반대로 추인을 선택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취소권을 선택해서 이미 무효로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 1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지만 이미 무효로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추인, 이건 다른 추인이죠. 이거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거 말하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139조 가지고 추인하는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취소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효 확정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39조를 통해서 추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139조로 추인을 했을 때는 소급해요, 소급 안 해요? 소급 안 하죠.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죠. 예,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에 보시면은 이미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 다시 추인하게 되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추인은 139조 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인을 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해야 맞아요. 정답은 3번이지. 자, 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 의사 표시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5번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 행사가 됐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로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척기간을 말하는 거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하는 거죠.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원 직권 고려 사항입니다. 직권으로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다음 11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병이 사망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곧바로 대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둘째 줄에 보시면 갑이, 병이 사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사망하면 효력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기한이죠? 기한이죠, 기한. 왜냐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죠? 사망이 확실해요. 언제 사망할지 모르죠? 근데 죽을 거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뭐 불확정이든 확정이든 기한에서 효력이 결정되는 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죠.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는 건데, 이 기한에서는 그러니까 도래한 때부터라는 거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지.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는 거지. 근데 당사자가 특약을 하네. 특약으로 소급시켜야지. 소급시키기.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기한은 소급효가 절대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건 어디서 가능하죠? 조건에서. 조건에서 가능한 거지. 지금은 조건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기한이죠, 기한. 기한에서는 특약으로 소급시키겠다. 그 자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급효 절대 불가능하다. 특약으로도 안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정지 조건부 계약이다. 아니요. 불확정 기한이다. 자, 2번입니다. 병이 사망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 생긴다. 됩니까? 아니요. 소급효 절대 불가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병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아직 사망하기 전 가졌던 그 권리가 바로 미정의 권리죠. 효력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미정의 권리. 이 미정인 권리도 어쨌든 현재의 권리입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현재의 권리다. 자,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정인 권리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상속 되죠. 담보 제공 되죠. 뭐 담보 설정 가능합니다. 담보, 보존, 양도,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거는 틀린 거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은 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이 X 건물 소유권을 제3자한테 이전시켜 버렸죠. 병이 사망하면 갑이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을한테. 근데 을한테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이 사망하기 전에 제3자한테 팔아버렸죠. 이거는 을한테 손해가 생기는 거죠. 을의 권리가 침해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은 갑에게 건물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죠. 4번 정답이에요. 5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약정을 하면은 소급해서 효력 생긴다. 아니죠. 특약을 해도 소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특약으로 소급시키기 그거 안 된다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겁나 쉽지요? 바로 2번 찍어야죠.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다. 자, 그리고 13번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자, 기읍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됐고 소유권 돌아가는 거니까 자동 복귀 말하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되고요. 니은은 등기해야 됩니까? 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디귿 법정갱신. 법정자 들어가는 거는 법률 규정이고 등기 없이도 갱신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리을에서 말하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판결이죠. 등기 없이 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